범죄 영화를 보면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지난 6월 6일이었습니다. 내산미동의 한 야산에서 벌초를 나섰던 40대 남성이 백골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벌초를 나섰으니까 장례를 치른 시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발견을 한 곳이 묘자리가 아닌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묘자리가 아닌 곳에서 뼈 조각이 나오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아이고. 경찰이 즉시 현장에 조사를 나와 봤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겁니다. 뭐예요? 첫 번째로는 시신이 나체인 상태로 굉장히 얕게 묻혀 있었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장례 절차를 거친 시신이 아니라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시신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매장이 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 경찰은 이것이 타살의 가능성이 있는 시신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즉각 경찰과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44명의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고 수사에 착수한 사건입니다. 세상에 벌초하러 갔다가 발견했으니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목격자분 얘기, 인근 주민분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벌초에다가 그냥 뼈가 뭐가 나온다고 신고한 거예요.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지, 하나가. 경찰에 와서 이거 파니까 유골이 나온 거지. 젊은 애라고 그랬는데. 백골 시신이 발견된 게 소스라치게 놀랄 일입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그 백골 시신의 신원을 파악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국가수 부검이 되게 중요했었는데요. 네. 일단 15세에서 17세 나이로 추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망 시기가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네. 키와 혈액형이 추정이 되고요. 실제로 또 심한 충치를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돼서요. 신원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전단지에다 공개 수배를 하게 됩니다. 네, 실제 저렇게 네. 공개해서 전단까지 만들었군요. 네, 네, 옷이 있으면 옷까지 같이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네,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는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 사실의 유포가 많습니다. 저는 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국회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답변할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국민청문회를 제안해 주신 것이나 정의당에서 소명 요청서를 보내주신 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청문회가 준비될 경우 당연히 여기에 출석하여 답하겠습니다. 국민청문회의 형식이 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의 소명 요청에도 조속히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사로 계실 때 동생분이 인동학원 땅 담보로 14억 사채를 빌렸는데 혹시 알게 되셨나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동학원 부채가 재무제표에 반영됐다는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 제기됐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드릴 사안 같습니다. 제가 저희 청문단에서 기록을 보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답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밖에서도 집회가 열리고 실망한 대학생들이 촛불 집회도 하고 있고 또 국정농단에 비유할 만큼 여론이 좋지 않은데 혹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비판과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사흘 동안 청문회 열면은 대체하겠다고 했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건 정당에서 알아서 합의할 사안 같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출근했고요. 다시 백골 시신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백골 시신 발견됐을 때 수배 전단까지 만들었는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이 그 수배 전단을 좀 보시면서 좀 특징, 당시에 좀 특징 좀 짚어볼 대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지하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그 충치가 좀 심하다라는 부분이 특징점이었던 거죠. 그리고 옷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소지품 중에 반지하고 귀걸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전단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근데 전단지를 통해서도 만들다고 하더라도요. 수사를 할 때 이 나이 연령대의 가출인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등록 미발급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15개 항목들을 저희가 넣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요. 이때 38,000명이 검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하나하나 신원을 확인하던 중에 한 1만여 명 정도 검색을 하고 있었던 중에 비군이 포착이 된 겁니다. 신원이. 네. 지금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비군이 확인이 된 건데요. 그래서 그 SNS를 통해서 비군의 SNS를 통해서 사진을 보다 보니까 비군이 이 반지와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비군의 가족의 DNA와 확인을 통해서 이 신원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요. 물론 백골 시신이 발견된 게 상당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오싹한 사건인데 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압축하는 과정은 정말 영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이 전단을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백골 시신을 발견하긴 했지만 신원을 파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왜? 앞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님이 정말 잘 설명해 주신 대로 보세요. 지금 저 보세요. 수배 전단 내용을 보면 신원 불상 변사자 남성인데 공개 수배한다. 사건 개요는 올해 6월에 백골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오전에 경기도 오산 내산미동 소재 야산에서 백골 상태. 앞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처럼 옷가지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하셨죠. 나체 상태로 옷을 다 벗겨진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보니까요. 생전 치아 상태예요. 2018년 기준 15세에서 17세 전후의 남성으로 추정된다는 이게 진짜 국가수 기법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혈액형 O형인 거 알아냈고 신장도 164에서 172cm로 추정된다. 역시 경찰 출신인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 저 국가수의 부검 결과 대략적인 신원을 이 정도까지 파악하는 것도 일단 많은 도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네. 국가가 모든 국민들의 생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죠. 국가가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생체 정보는 지문뿐입니다. 하하. 이 정도 국가수가 확보해놓은 것도 좋은 일이지만 네. 이 정보를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문을 채취하지 못하면 비교 대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이죠. 네. 결국은 그동안 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비교 대상물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하. DNA 등 그리고 치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대상물을 찾아내야 되는데 네. 결국은 SNS 등을 통해서 그 비교 대상물을 찾아내게 됨으로써 네. 신원 확인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게 저희가 이제 후다닥 설명을 드리니까 저걸 토대로 찾았나 보다 하겠지만요. 경찰분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대조군을 찾으려고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밤잠도 설쳐가면서 찾았을 거예요. 비슷한 연령대의 가출인 장기 결석자. 왜냐하면 15세에서 17세 전으로 추정된다니까 미성년 학생일 수 있겠구나 해서 장기 결석자, 비슷한 연령대 가출한 사람 이런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재 불명 B군의 SNS에서 해당 반지 낀 사진, 저 야산에서 발견된 시신, 백골 시신 옆에서 발견된 반지와 비슷한 반지로 보이는 저 반지를 낀 사람을 SNS에서 발견하게 되고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DNA를 대조했더니 신원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수정 교수님. 네. 정말로 이 과정도 드라마틱합니다만 이 백골 시신 그러면 정말 신원 확인됐어요. 정말로 누군가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한 겁니까? 그럼 이 시신은? 네,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지금 이 사건이 사실은 거슬러 2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 친구 피해자는 네. 고등학교 2학년을 자퇴하고 여러 번 이제 가출을 하다가 지금 이 이제 나머지 친구 3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이 3명은 20대였고요. 이들이 하던 일은 이제 불법적인 행위인데 대포 통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 사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 어린 이제 그 10대 청소년을 네.
만 16세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네. 이 친구를 이제 유인을 해가지고 자기 조직에 끌어넣어서 이제 가출 패밀리, 소위 이제 가출한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공동 이제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꼬리가 길어서 경찰이 이제 이런 온라인 사기 같은 것들 추적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 이제 16살짜리 아이로부터 이제 진술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너희가 한 행위에 대해서 다 불어라 했더니 이제 공범이 3명이나 있고 뭐 이래서 이제 사건화가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3명은 이제 처벌을 받기에 이르는데 문제는 이 3명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 처음에 진술을 했던 네. 이 친구를 징발시켜 버리면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는 아이를 결국은 폭행해서 집단 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매장까지 했는데 지금 경찰이 다시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이 피해자의 신원을 찾아낸 거죠. 네. 사건 수사한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와 귀걸이를 착용했던 프로필 사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피해자 아버지의 DNA를 확보를 해서 국가수로부터 일치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그때 얘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처벌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 지금 이런 끔찍한 이른바 가출팸, 집을 나와서 같이 살 때는 언제고 이 사건 말고요. 다른 범죄로 걸렸는데 경찰 수사를 받는데 이 숨진 피해자가 자기들한테 불리한 얘기를 다 경찰한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앙심을 품고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오싹하기만 합니다. 정말로 중벌이 내려졌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살인 같은 경우에는 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의한 살인입니다. 지금 미성년자들을 약취 유인했고요. 이 약취 유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미성년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미성년자를 속여서 제3자의 실력적인 지배에 두는 거예요. 지금 가출한 청소년들을 속이거나 폭행 협박을 해서 이 가출 패밀리에 가입하게 해서 범죄 조직에 이용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약취 유인에 의한 살인으로 네. 좀 더 가중 처벌돼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엄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네. 저 피해자만 없애면 이 땅에서 사라지면 자기들의 그 범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완전 범죄를 꿈꿨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죠? 이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경찰들이 있는 한 완전 범죄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